또 부비동으로 공기를 잘 통하게 하면 코피 흘리는 그 증상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손톱 뜯는 증상도 이게 코 치료를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태까지 정서불안 뭐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, 정서불안 맞습니다. 우리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긴장할 때 이렇게 발 털잖아요. 시험 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손가락 막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긴장할 때 머리에 열이 많이 나죠. 이 열을 이제 해결하려고 발을 턴다든지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, 머리가 답답하면 손끝 발끝이 같이 답답합니다. 그래서 똑같이 발을 털거나 흔드는 그런 노력처럼 항상 쉬지 않고 손톱을 뜯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비염 충동증 치료를 잘 하게 되니까 이 손톱 뜯는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 친구도 12살입니다.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, 충동증을 치료한 아이 엄마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. 선생님, 그동안 손톱 뜯는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때렸는데 이 치료를 하고 나니까 얘가 손톱 뜯는 버릇이 없어졌어요. 그동안 때린 게 너무 미안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죠. 그 뒤로 비염 충동증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손톱을 검사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의외로 손톱을 뜯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그 버릇이 없어지고,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손톱에 떼낄 때까지 치료받으러 오라고. 하품하는 버릇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받으러 오라고. 정말 60살 넘어서까지 손톱 뜯으시는 분들 계세요. 그러니까 몰래 뜯으시죠. 근데 그런 분들도 이 부비동 공간으로 바람을 통하게 하는 치료를 하니까 그 버릇이 없어져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주신, 독일에서 치료받으러 오신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. 태어나서 여태까지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대요. 사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집에서 이렇게 혼나셨대요. 근데 특별히 정말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손톱을 많이 뜯으셨다고, 처음으로 손톱 깎는 날 자기가 울었다고 그런 글을 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코피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게 비정막에 혈관이 약해서 코가 터지는 게 아니라, 저는 코피도 참 이렇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코에 열 터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근데 코에 바람이 조금만 더 통하게 해주면 그 열이 효과적으로 식는 거죠. 그런데 머리에 열이 식지 않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뇌혈관 터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뇌혈관 터지기 전에 코혈관에 있는 그 혈관이 제일 터지기 쉽게 만드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코피는 그 머리에 열이 좀 많이 차 있다는 증거로 보고, 비염 충동증 치료를 조금 해서, 제가 이제 비강 사열을 하는데 비강 사열을 조금이라도 좀 해서 바람이 조금만 더 통하게 되면 코피는 의외로 초기에 쉽게 잡히는 그런 증상이더라고요. 그래서 레이저로 혈관을 지져서 코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, 머리가 맑지 않다는 증거다, 머리에 열이 식지 않는다는 증거다, 부비동, 코는 뻥 뚫려 있어도 부비동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비강과 부비동을 정말 24시간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 치료해주면 코피도 의외로 정말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. 이 동영상이 나오면 좋겠는데, 이제 코피 손톱 뜯는 국민학교 4학년짜리 계집아이를 치료를 했는데, 이 엄마가 이제 인터뷰해 준 내용이에요. 손톱을 너무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뜯기 시작했답니다. 그래서 한 1, 2년을 이렇게 뜯었는데, 손끝에 약 바르잖아요. 이렇게 쓴 약, 매운 약, 손톱 매니큐어도 치료주고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됐는데, 코 치료하고 손톱도 안 뜯고 코피도 안 흘리게 된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. 이 아이는요, 손톱도 뜯고 코피도 굉장히 많이 흘린 아이인데, 밤에 막 자다가 줄줄줄 새기도 하고 했는데, 코 치료 한 4~5번 치료하면서부터 그 증상이 없어졌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.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.